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한다 중학사회 강습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0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산업 이전에 따른 환경 문제 단원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공해를 유발하는 공업과 전자쓰레기, 특정 농업의 이전이 즉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 단원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환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는 즉 우리 지구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할 정도로 이 환경 문제가 이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경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원의 소비 증가죠. 그래서 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인류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 그죠? 이 기술 혁신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이 자연을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석연료, 즉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석유, 석탄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특히 환경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인구 증가죠. 지구 인구가 이제 80억을 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양의 자원 소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폐기물을 또 많이 증가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그래서 인구 증가가 또 이 많은 자원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환경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시화겠죠.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또 도시에서 많은 인구들이 그저 쓰고 버리는 폐기물 그리고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인구 증가, 도시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진국들이 사실은 이런 산업화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 그죠 18세기 이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오늘날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하나의 주요 핵심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오늘날 이 많은 이 환경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 규제를 하면은 이 지구의 그 환경 문제가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계속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개발도상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느슨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이 있죠. 그리고 또 이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 환경보다 개발에 더 역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의 이 공장들이 왜 돼요? 그렇죠. 이 공해 유발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 지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해 유발 이 공장들이 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면서 또 계속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의 지역적 편차가 이제는 더 커졌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제 환경오염 발생이 좀 줄어들면 반면에 개발도상국가가 오히려 환경오염이 증가되면서 이 환경 문제의 지역적 편차가 지금 커지고 있다 하는 게 오늘날의 환경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이 전자쓰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전자쓰레기가 뭡니까? 그렇죠. TV, 냉장고,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는 전자쓰레기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쓰레기의 특징은 오늘날 이 휴대폰이라든지 그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면서 지금 이 전자제품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 주기도 매우 짧아져서 엄청난 양의 전자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버려지죠.
그럼 이 전자제품에서는 중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주요 국가들은 선진국이죠. 그래서 TV, 냉장고, 휴대폰 이런 것들은 주로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이런 전자제품이 버려질 경우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사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엄격한 환경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이 전자 쓰레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전자 쓰레기는 또 어디를 갖다 버립니까? 그렇죠. 이 개발도상국가는 느슨한 환경 규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 쓰레기를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쓰레기가 이제 이와 그림과 사진과 같이 이 개발도상국가로 다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도상국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사진에서도 이 전자쓰레기에 어린이들이 그 전자쓰레기 거기에 나오는 굴이라든지 이런 금속을 수거해서 이게 팔아서 용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맨발로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이 전자쓰레기 더미를 헤쳐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 인체가 어떻게 돼요? 중금속으로 오염될 확률이 많죠. 자, 이렇게 쓰레기가 또 무단으로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전자 쓰레기에 있는 중금속들이 모두 빗물을 타고 흘러나와서 하천이나 지하수로 스며들겠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또 중금속 오염되겠죠. 그래서 역시 또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 대책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첫째는 이 중금속 제품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중금속 사용하지 않는 그 인체 해를 덜 주는 이런 대체 물질을 개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소비자는 이 제품 오래 쓰기 및 재활용해야 됩니다. 멀쩡히 사용할 수 있는데 버리고 새 거 사지 말고 오래 쓰고 재활용을 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제품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필요하지 않는데 막 구입해서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전자제품을 주로 생산한 선진국은 이 전자제품이 버려지면은 중금속 등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진국의 전자제품을 개발도상국에 무조건 수출해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처리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지원을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전자쓰레기 이전에 대한 환경 문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농장의 이전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 이 선진국은 농사를 대규모로 짓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선진국은 땅값이 아주 비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매우 비싸죠. 그래서 이 대농장을 가진 이 선진국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개발도상국가로 갑니다. 개발도상국가는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죠. 그래서 이 선진국의 그 농장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도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걸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여러분 선진국은 이 자본과 기술이 풍부하죠. 반면에 개발도상국가는 넓은 땅이 있고 값싼 땅이 있고 또 값싼 인건비, 즉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그죠,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거죠. 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토지와 노동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대농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농업을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한다 했죠. 그죠? 즉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이런 이 상업적인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대농장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일자리가 증가하죠. 그리고 또 소득이 증대됩니다. 이 농장에 가서 일하니까 월급 받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대돼요.
그리고 또 이 플랜테이션 농장이 들어선 이 지역에는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뭐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도 있겠죠. 나쁜 점이 뭡니까? 그렇죠. 이 다량의 화학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서 토양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이 대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대림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통 및 이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은 몰락을 하겠죠. 이와 같은 영향을 개발도상국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면서 이런 화학비료 사용, 열대림 파괴 등 이런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도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데 주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이런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장 이전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미 하면 네덜란드 유명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장미 농장이 이 케냐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많은 장미가 생산되어서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케냐의 장미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자,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문구가 나왔을까? 이겁니다. 자, 이 이유는 이 값싼 케냐 장미가 대량으로 유럽에서 수입이 되죠. 즉 케냐에서 수출됩니다. 그러면은 유럽에는 어디 돼요? 유럽의 꽃 재배 농가는 어디 됩니까? 다 파멸해요. 값싼 케냐 장미가 대량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유럽의 꽃 재배 농가는 파멸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됩니까? 대규모 장미 재배로 케냐는 대량의 물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안 그래도 이 아프리카는 이 물이 부족한데 이 물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미 재배로 인해서 유럽의 꽃재배 농가가 파멸되고 케냐에는 물 부족이 심각해서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장미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입니다. 자, 이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대림이 파괴되죠. 그래서 열대림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인도네시아에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는 오랑우탄이라는 이 열대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농장이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나쁜 영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의 이전 사례를 보면서 이런 때도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비 증가에 따른 이 환경 문제의 대책. 자, 그럼 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 뭐 있을까요? 완벽한 해결 방안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지속 가능한 개발. 좀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개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 문제의 지역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유해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이게 바젤 협약입니다. 자, 여러분,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들의 그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바젤 협약. 우리 앞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배웠죠.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국제적인 노력이고, 그 다음에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그 국가 간 이동 교역을 규제해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을 수출에는 이 수입국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등
하다. 그 다음에는 비체결 국가의 폐기물의 수출입을 원칙을 금지한다. 폐기물의 남극지역의 수출을 금지한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은 허가된 사람만이 실사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폐기물의 이동에는 조약에 따라 이동 서류의 첨부를 필요로 한다. 자, 이와 같이 유해 폐기물을 이동할 때는 이와 같은 많은 제재와 이런 규제를 하는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유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국제적인 노력, 협약이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자, 다음은 환경정의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환경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경정의라는 의미는 환경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이 환경이 주는 혜택도 있겠죠. 또 환경이 주는 환경오염과 같은 피해도 있겠죠. 이런 것을 어느 한 국가가 가지거나 부담하지 말고 공평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나누자 하는 게 대우하자. 이게 바로 환경정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 단원의 주요 내용 마치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운 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배웠죠. 세 가지, 그죠? 산업혁명, 기술혁신, 인구증가, 도시화,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 인구증가, 도시화가 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자원 소비가 증가하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공해 유발 공장의 이전 외웠죠. 이 선진국의 공해 유발 공장이 그죠?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의 그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이 공장을 개발도상에 건설하는 것, 이거죠.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어디든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환경 규제가 느슨하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 다음엔 전자쓰레기 이전 마찬가지죠. TV, 냉장고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전자쓰레기도 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 했죠. 그죠? 특히 전자쓰레기는 중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더 위험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은 규제가 엄격하죠. 그래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발도상국가로 전자쓰레기를 수출하고 버린다 하는 거. 그런 얘기 우리가 그런 학습을 했습니다. 해결 방안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죠.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그 농장의 그 이전이죠. 특히 이 교통이 발달되면서 선진국의 농장이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과는 땅값과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업적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죠. 그죠? 자, 농장의 이전에 따른 영향,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그 지역의 소득 증대, 일자리 증가, 이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자, 부정적 영향으로는 토양의 황폐화, 물 부족, 그죠? 농약과 비료의 그 사용으로 토양과 식수 오염, 그죠? 그리고 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열대림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농장 이전의 사례, 네덜란드 장미 재배 농장이 아프리카 어디로 갔죠? 케냐.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생산되는 제품이 팜유죠, 그죠? 다음 아마존강 목조가 발달해서 아마존강 유역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환경오염이 많이 유발되는 공장이 이전되어지는 지역은 그렇죠. 개발도상국가였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은 그렇죠. 바젤 협약. 자, 환경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그렇죠. 환경정의. 4번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개발도상국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농업은 그렇죠.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했습니다. 5번 네덜란드의 장미 농장에 케냐에 진출하여 발생한 케냐의 대표적 부정적 영향은 그렇죠. 물 부족이라 했죠. 그죠?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대규모 장미 농장에 물을 공급하면서 인간들의 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생활 속 환경 쟁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적인 체계적인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시키고, 즉 신체를 건강시키고, 그리고 또 독서를 통해서는 이 정신을 또 건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운동과 또 독서는 여러분 살아가는 데서, 즉 내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명심하고 여러분 독서와 운동을 여러분들이 늘 잘 해주길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